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완전 초저금리로 떨어지며 재정정책도 엄청나게 풀어주고 해서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기회들이 여전히 널려 있어요. 이미 주도주 막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와, 시장 참 너무 좋네요.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를 좀 목전에 두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 중심의 강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처럼 새로운 기회의 요인들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유동성 축제의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좀 드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또 전략으로 주도주를 공략을 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핵심 주제는 유동성 축제의 장에서 주도주의 상승 랠리를 즐겨라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세는 확실한 유동성 장세인 만큼 이 유동성 장세라는 시장을 이해하고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에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 각각의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게 나름대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유동성 장세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서 이 돈의 힘으로 주식 시장이 오르는 장세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돈이 왜 많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빈쌤 저 돈 없는데요? 요즘 경기가 이렇게 팍팍한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정 말고 시장 관점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지금 돈이 왜 많은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한국중앙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올해 5월에 다시금 또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서 현재 기준금리 2.5%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얘기했던 게 아직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 2차례 전망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한국의 경우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인하하고 있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이 기준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 금리가 2% 내외의 구간에서의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큰 돈의 뭉칫돈을 움직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랑 같이 참고로 살펴볼 만한 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국의 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기준 한 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1년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씩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기준금리가 2.5%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2%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년에 되면 추가 인하 전망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참고로 비교해 볼 만한 게 물가 상승이 2%다. 최소한 우리의 돈의 가치에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1년에 우리가 챙겨야 하는 돈의 가치적 상승이 2%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치킨값 상승하고 짜장면값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못하면 나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돼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딘가에 내 소중한 돈을 넣어놔서 최소한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내 자산의 가치를 불려야만 하는데 기준금리가 그래도 3%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을 때 그래도 2% 이상 줘요. 즉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예금을 넣어놨을 때 연에 2% 그거보다도 못 받네 라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방어가 안 된다. 오히려 계속 점점 내 자산의 가치가 훼손된다. 가난해진다. 즉 은행에다가 넣어놔봐야 소용이 없네. 그래서 이 2%대의 기준에서의 금리가 인하가 되는 움직임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 내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니까. 넣어놓으면 손해니까 굳이 넣어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빼야 돼요. 빼서 최소한 2% 이상 내가 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내 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마땅한 투자처가 어디가 좋을까요? 일반적인 중산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채권을 또 놓고 보니까 마땅한 안전자산이라고 또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대안을 찾게 되죠. 근데 또 때마침 정부가 바뀌었네요.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하래요. 주식시장 활성화 시킨대요. 상법 개정한대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큰 돈의 흐름이 은행에 묶여 있었던 상황에서 점점 그 은행에서 큰 돈 뭉치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빠져나온 돈 뭉치가 들어갈 만한 마땅한 곳이 따지고 봤더니 주식시장이 독보적이더라.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앞선 코로나 전후로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도 초저금리 시대를 좀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그때 당시 또 전망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흐름이 가속화가 됐고 불이 완전히 세게 지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을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시장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2019년도부터 이미 그런 끼를 보여줬었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돈이 확 풀려 나오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점차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완전 초저금리로 떨어지며 또 재정정책도 엄청나게 풀어주고 해서 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죠. 그때는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막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해질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따라 돈이 많아지고 그 돈이 많아지는 것들이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분명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돈을 풀어요. 추경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막 지역화폐 뿌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뿌리는 이 돈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추경과 지역화폐로 인해서 이제 내수 쪽의 소비가 활발해진다고 봤을 때는 그 내수 소비에 따라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의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요. 네, 요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실적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가는 크게 실적과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유동성 장세는 특히나 이 기대감이 커짐으로 따라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누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기대감이 큰지를 이 시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와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향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또한 과거 코로나 때 있었었던 대상승 증시랑 또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과거 코로나 2020년, 21년 이때 당시에 어떤 주식이 강했을까? 어떤 주식이 주도주였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그걸 파악해보면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좀 더 우리가 포착하는데 수월해질 겁니다.
20년에서 21년의 유동성 장세 때는 주도주가 대표적으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죠. 인터넷 주식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주가가 강했던 거는 코로나 관련주였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쪽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시젠이 대장주였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무려 1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신풍제약 역시 그때 당시 주가가 2000%가 올라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10배, 20배 종목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그때 또 새롭게 올라갔던 주식이 2차 전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장주가 에코프로비엠이었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20년, 21년 당시 거의 한 300에서 400%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성장주였습니다. 실제 성장주가 또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이기도 했죠. 성장주는 뭐예요? 기대감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유동성 장세에는 실적보다도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훨씬 더 크게 주는 만큼, 이 기대감이 누가 더 큰가를 보면서 그 기대감이 큰 성장주들이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럼 25년에 찾아온 유동성 장세, 이때의 주도주는 뭐가 될까?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점점 은행에서 돈이 풀려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주식 기준으로 따지면 확실히 저는 로봇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봇과 관련해서 또 AI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핵심 기술이 과거에는 2차 전지가 부각을 받았었다면, 지금은 로봇 AI가 그 분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이니까 제약바이오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다시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우주항공 분야가 또 있고요. 우주항공이 개인적으로는 방산이랑 연결을 시키면서 새롭게 편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이란 중동 분쟁을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이쪽에서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저력이 굉장히 강하게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생각보다 이란이 쉽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 관점에서 뭐가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냐면, 이 우주항공 관련된 통신기술, 이게 방산이랑 연결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라는 게 전 세계가 주목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미국이 이 우주항공 통신 관련 서비스를 방산이랑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쪽도 지정학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수록 부각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확실히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주도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이 되겠죠. 이들은 이미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 줄기차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코로나 때 당시 주식을 처음 접하셨던 분들 아마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대. 안 하면 손해래. 옆집에 철수가 영희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대.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처음에 접할 때는 뭘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는 주식을 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단순한 거죠. 그야말로 그냥 따라하는, 이게 뭐냐면 명품 오픈런 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유행 따라가요. 맛집에 줄 서는 거랑 똑같아요. 남들이 좋대, 남들이 뭐 했대 하면은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쉽게 안 떨어져요. 남들이 다 저거 사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 주도주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또 사실까? 지금 분명히 다들 비싸다 하는데 얼마나 더 비싸질까? 명품의 가격이 오르는 게 가치가 올라서 더 비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줄 서서 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안 하고 계속 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시장에 봄이 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고,
그렇게 잡아놓은 명품 주도주들은 쉽게 파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냐면 장기적인 추세에서 단기적인 추세의 상승 추세가 한 차례 가팔라지고 심지어 두 차례나 가팔라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상승 추세가 기울기가 이렇게나 가파릅니다. 근데 이 기울기는 언제 나왔냐면 과거 코로나 때 나왔어요. 앞서 코로나 때 보시면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었고요. 이 추세가 한번 깨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기준 라인의 지지를 싹 받아주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추세자가 꺾이는 게 아니라 박스권 옆으로 기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재차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시 재차 오를 때의 기울기가 앞서 1차 올랐던 기울기보다 훨씬 가팔랐었죠. 그러다가 이때에도 살짝 기울기가 깨졌는데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또 올랐어요. 증시가. 근데 이 또 오를 때의 증시가 앞전의 기울기들보다 현저히 낮은 기울기로 힘이 약해졌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됐다? 줄줄이 흘러내렸다. 코로나 때도 이 기준 라인을 딱 깨지 않고 힘을 키우고 하다가 기준 라인을 깨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쭉 흘러내렸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근데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상승을 만들었던 기울기가 최근 단기 봄이 왔을 때의 상승 기울기랑 비슷하고 이게 최근에 한 번 더 가팔라진 2차 상승 기울기가 앞전 코로나 때 2차적으로 나왔던 상승 기울기가 매우 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승의 힘이 앞전 코로나 때랑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시금 유동성 축제의 기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 라인만 안 깨지면 충분히 투자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축제의 구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깨졌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동성 장세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을 푸는 시장이에요.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쫙 들어오고 있는데 요 시장이 방향이 바뀌는 거는 다시 그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 발생을 해요. 즉 금리가 인하되다가 다시 인상의 기조로 긴축의 기조로 바뀌는 흐름에서 나옵니다. 저도 그 긴축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제는 주식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2022년에 계속 했었죠. 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투자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닌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다시 열심히 할 때다. 그때 코로나 때 내가 한 발 늦게 탔거나 잘 몰라서 이상하게 했거나 또는 깨졌는데도 내리지 못했거나 했던 그런 다양한 실수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더 잘하게끔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심지어 주도주를 내가 잡고 있다? 그러면 이미 10발은 앞서 있다. 이 기회에 이 축제의 장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을 이미 갖추고 계시다.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때까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데 금리 인하를 더 할 가능성은 높고 심지어는 정부는 돈을 더 푼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걱정할 만한 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돈을 풀어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고 올해에는 동결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연준에서도 연내에는 추가적인 인하를 할 전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돈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도 금리 인하의 기조로 방향성이 잡히게 됐을 때는 못 말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시대, 이 유동성 장세일 때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그게 내가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최소한 내 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되긴 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더욱이.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죠. 좀 더 급박한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에 대한 기준보다도 내려가는 방향성에서 이 돈의 이 규모가 확 더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의 주도주, 앞으로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성장주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시장 이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증시가 이제 과거 코로나 때처럼 급격히 올라갔던 이 원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상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주의 환원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그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힘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PBR 주식이 주도주가 되고 있어요. 저PBR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치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그런 주식.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로 이제 지주사가 많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저PBR 주식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저PBR 주식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준다.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누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은행에 그냥 돈을 묻어놓고 있던 이 안전자산 선호 자산가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성장주가 아니라 좀 안정적이면서도 배당도 따박따박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3에서 5% 그 이상도 주고, 싸니까 부담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돈 넣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상법 개정으로 밸류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률까지 넘볼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뉘 좋고 매부 좋고 아주 그냥 절호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저PBR 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는 또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더 나는 수익을 크게 기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쪽으로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호하는 분야의 비중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 유동성 축제 장세의 가장 핵심적인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심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저PBR주 공략할 만한 거 많죠. 여전히 성장주 공략할 거 많습니다. 기회들이 여전히 널려 있어요. 이미 주도주 막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점점 더 눈덩이가 돼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정부가 재정정책 펼치면 펼칠수록 그 돈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 유동성 축제의 장세를 즐길 수 있겠다. 특별히 걱정할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증시가 쉬어간다? 쉬어갈 수 있어요. 과거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다가 여기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옆으로 기어요. 이때도 옆으로 기어요. 근데 이게 그냥 멀리서 보면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고점 대비 저점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7, 8% 가까이 시장이 빠진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고점 대비 저점 따지면 8에서 한 9% 정도 빠진 거예요. 시장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박스권 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쫙 끌어올리고 순환매가 돌면서 안 올랐던 애들 바닥권에서 싹 또 오르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또 시장 쫙 끌어올리고 순환매가 돌면서 새로운 기회들 딱 돌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펼쳐지는 장세가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흐름상 이 방향성만 깨지지 않으면 쭉 유동성 축제를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영원한 상승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때는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앞선 선례가 있는 만큼 최소한 돈의 흐름이 바뀌거나 추세적인 기준 라인을 깨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오히려 기회 요인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굳이 미리부터 겁먹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코로나 이후로 다시금 우리가 또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세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번 2025년에 나올 것이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만큼,
저랑 작년부터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주도주를 잡아서 준비를 끝내놓은 거죠. 본격적인 여름이 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벌써 100% 이상 오르는 주도줄이 이미 가득가득 쌓여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 PBR 주식 중에 아직 또 크게 오르지 않은 주식이 뭐가 있을까? 또 성장주, 로봇, AI,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중에서 또 공략할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충분히 숨어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많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한 기존의 주도주들을 또 잠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조선만 보더라도 추세가 어때요? 계속 기준 라인 깨지 않고 지지 받아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적인 기울기를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커지면서 힘이 커지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기준 라인을 계속 깨지 않고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 방산도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힘이 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상황.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주도주로 같이 저번 달 공부했던 원전도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은 계속 추세적인 부분이 힘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렇게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고 있으면은 이거를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괜히 명품이겠어요? 명품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계속 올라요. 그걸 더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유동성 장세, 사람들이 더 꿈과 희망을 부푼 꿈을 안고 더더더더더 주식을 사려고 하는 상황에서 명품은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잡고 있는 것만으로 입이 나는 기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올해 초에 주도주를 내 포트폴리오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린 거고요. 이러한 주도주들을 계속 엄선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이유인데 이렇게 이미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